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헤르손 전선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한다라는 이 수로비킨 대장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이 헤르손 방어 러시아 병력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 철수를 하는데, 말은 철수지만 실제로는 도망이죠. 그런데 그걸 철수 또는 도망갈 수 있게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크라이나군 바보죠. 지금 이 드네프르 강에서 어마어마한 이 사상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 휴대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21세기 살수대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의 뭐 한 300문 넘는 포가 동원이 되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러시아군을 때리고 있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이 현장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벨라루스군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상황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드네프르 강에서 러시아군이 도망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뒤를 치는 거, 이 전과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거기 있는 워싱턴 소식통에 의하면 강에 뭐 시신이 떠내려 다니고 둥둥 떠내려 다니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집계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전과는 대부분 도네츠크, 루한스크, 바흐무트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과고, 헤르손 지역에서는 카운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병력은 710명을 어제 사살을 했고, 전차는 10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야포 12문 격파. 뭐 그래서 어제도 변함없이 2개 대대 분량의 병력, 그리고 1개 대대 분량의 기계화 부대, 그리고 1개 대대 분량의 포병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회전익 항공기,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헤르손 동쪽에 있죠. 노바카우프카 댐 쪽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엄호하기 위해서 공중 지원을 하다가 또 격추됐다고 하네요. 무인 항공기 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자, 이건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돈바스 지역, 동부 전선에서 나오고 있는 전과입니다. 남부 전선 지금 카운트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영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서서히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동계 전투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기증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러시아 야당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로비킨 지금 총사령관이죠. 그 수로비킨이 전쟁으로 막대한 검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군수 물품, 여기에 자신들의 이 수로비킨의 가족, 친척들이 개입이 되어서 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100%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상당한 심리전 효과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금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위해서 미사일 비축을 시작했다. 지금 뭐 미사일 공격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한 방에 원기옥 모아서 그냥 때리기 위해서 비축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어벤저 방공 시스템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몇 시스템 준다 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어벤저는 뭐냐면은 험비 트럭에다가 그 위에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8발을 갖다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59경 기관총 2정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뭐 장거리 공격 방공 시스템은 아니고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스팅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자폭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호크 미사일 발사대 2기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이게 호크 미사일 1개 포대 시스템 하나를 준다는 게 아니고 발사대 2개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공세를 강화했고 이틀간 41개 정착촌을 탈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도망가고 있는 러시아군을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의 탈출 작전은 지금 아비규환이다. 그래서 보트를 찾아서 필사적인 탈출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만 해도, 러시아군이 지금 이 헤르손 쪽에 있는 이 보병들을 거의 옥쇄시키기 위함인지,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보트에다 구멍을 다 내가지고 다 지금 침몰시키고 있다라는 사진과 함께 소식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식 철수가 내려지니까 그 침몰을 시켜버린 보트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보트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내용 정말 처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한 탈출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빠져나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우크라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니들 그래 잘 가라, 질서정연하게 피해 없이 잘 가 라고 보내주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포격을 퍼붓고 기동부대들이 이 라스푸티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쑥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헤르손을 못 건너니까 카우프카 댐 쪽으로 와서 내려가야 되죠. 그걸 이제 끊어먹기 위해서 마구마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헤르손을 도망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을 추격, 그리고 도망간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매복해줄게 하고 매복,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랬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철수한다고 하는 철수는 없다. 이거는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래 니들 철수한다고 알았어, 그럼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아줄게 하고는 특수부대들이 요소요소에 매복해서 지나가는 러시아군 패잔병들, 도망병들을 그냥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 영상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특수부대 한 팀이 러시아군 장갑차 4대를 한 방에 격파하는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 장갑차에는 러시아 보병들 가득가득 탔죠. 그런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고, 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라스푸티차 이후의 동계 전투도 아주 치열할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 라스푸티차 이후에 세게 붙기 위해서 러시아군도 30만 명 동원했고,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200만 명 동원해가지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게 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ISW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에서 대승을 거뒀다. 또 대승을 거두고 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 군사력 재건을 위해서는 이제 휴전이 필수다. 휴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러시아가 이 군사력 재건 안 된다. 젊은이 다 사라지고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무기 다 사라지고, 육해공 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이거 언제 재건할 거냐. 그래서 휴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의 조건은 모든 영토를 반환받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크림반도까지. 돈바스 반군 지역은 물론이고 크림반도까지 반환받지 않으면 휴전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휴전 협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전선 상황, 전과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남부전선 집중을 막기 위해 북부전선을 또다시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급히 기갑부대를 편성해 전선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벨라루스군을 동원해 북부전선 침공을 감행할지 우크라이나와 서방 당국의 신경이 키우 북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9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 벨라루스와 연합군 편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직후 우크라이나 키우주 북부 지역에 벨라루스 지역에서 날아온 포탄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지역에 기갑부대를 배치했다고 키우지구 방어사령관 올렉산드르 바블리우 구중장이 현지 시각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그는 11월 9일부터 11월 10일 사이 북부전선의 주요 방어선과 시설들을 시찰하고 신규 배치된 기갑부대의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등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재차 침공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 역시 우크라이나가 키우 북부 지역의 방어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단급 이하 전력의 기갑부대가 증원되기는 했지만 주력 전력은 대부분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키우 북부 지역 방어작전의 주력은 영토 방위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되고 있는 북부 지역 국경 방어 전력은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T-72B3 전차와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T-72M1 개량형 BMP-1 장갑차 등인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들이 기동 방어를 막고 각 거점에 진지를 보강한 영토 방위군들이 방어작전의 중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라스푸티차가 끝나고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노면이 얼어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면이 단단해지면 러시아 측 기갑 장비의 기동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 영토 방위군에게 대전차 화기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초 기준으로 벨라루스 지역의 러시아군은 15,0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7만여 명의 벨라루스 병력이 가세해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연합군 규모는 8만 5천여 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오신트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을 다시 여는데 동원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동유럽 지역 언론과 전문가들은 루카센코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고 군부가 참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벨라루스군이 동원된 우크라이나 북부 재침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지난 대선 후보이자 현재는 망명 중인 야권 지도자 스바틀라나 치아노스카야 여사는 결정권은 루카센코가 아니라 푸틴이 쥐고 있다라며 올겨울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은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영내로 계속되고 있는 산발적인 포격이 우크라이나군의 시선을 잡아두기 위한 것인지 침공 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태세를 두드려 보기 위한 목적인지를 놓고 크렘린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이 만국의 전쟁에 충복 루카센코와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군의 키우 방어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북부 지역의 참호, 교통호 이런 거 둘러보고 보병 진지 이런 거 둘러보고 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방어의 주력은 보병들이죠. 예, 개전 초처럼 대전차 화기, 뭐 제벌린이나 토우나 엔로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군이 밀고 내려오면 일단 기갑을 상대하고 그리고 지금 주력 기갑 부대들, 기계화 부대들 다 지금 남부 동부로 가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없죠. 뭐 소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동구권, 이 나토 지역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런 전차들 급하게 긁어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기계화 부대 하나 만들어서 그 기계화 부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기동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사진은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군과 벨라루스 연합군의 지금 주둔지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15,000명이 러시아군, 7만 명이 벨라루스군, 8만 5천 명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병력인가 하면 개전 초에 20만 명으로 키우 북부는 물론 수미, 하르키우, 그리고 돈바스 지역, 헤르손, 자포리자 양 사방에서 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키우를 치고 들어왔던 병력이 8만 5천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보다 더 많은 병력이다 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러시아군의 정예병력이 치고 들어왔고 지금은 뭐 러시아군의 패잔병들 그냥 와야 된 부대들 다시 동원예비군 불러가지고 재건하고 뭐 그런 상태. 그리고 아무 명분도 의지도 없는 벨라루스군 뭐 이래서 전력이나 사기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병력 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공세를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이 지역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오랫동안 비가 와서 질척질척한 이 땅들이 이제는 낮 기온도 영하 1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얼어버리겠죠. 그때가 이제 공세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건데 정말로 공세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루카센코가 이 군부는 반대하는 이 전쟁을 개입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루카센코에게 졌고 그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리투아니아에 망명을 가 있는 그 지난 대선 후보 경쟁자죠. 여기는 이거는 루카센코가 정하는 게 아니고 푸틴이 정하는 거다. 그래서 푸틴이 하자라고 하면 루카센코는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루카센코를 축출하고 내가 저기 앉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라스푸티차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우, 완전 뭐 진창이죠. 이거 곧 다 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축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들이 이런 식으로 참호를 파고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막아내기를 기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메인 뉴스죠. 정말 살수대첩이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피해, 엄청난 희생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구려군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철수하는 수나라군 별동대 30만 병력을 청천강 일대에서 괴멸시킨 대승으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판 살수대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9일부터 헤르손 전역에서 철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각지에서 우크라이나군 추격부대에 따라잡혀 괴멸되고 있으며, 다리와 폰톤 페리를 이용해 드네프르 강을 건너는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무지막지한 포격을 받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통합군 사령관의 공식 철수 명령이 하달된 지난 11월 9일 최소 200문 이상의 곡사포와 100문 이상의 다련장 로켓 전력을 투입해 드네프르강 일대 러시아군 도하병력에 불벼락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격은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후퇴하면서 전선이 급격히 붕괴됐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의 남하가 빨라지면서 뒤따르는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의 남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포격 전에 가세하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전력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총 3개 방면에서 추격군을 구성해 러시아군 철수병력을 치고 있는데요. 헤르손시 서부 지역에서 제28 기계화 여단과 제126 영토 방위 여단, 연방보안군 제11여단이 헤르손 공항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고, 헤르손 전북 방향에서는 제63 기계화 여단과 제59 보병여단, 제121 영토 방위 여단이 주축이 된 공세부대가 남하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쳤던 밀로베 방면에서는 제129 영토 방위 여단, 제60 보병여단과 제61 보병여단, 제17 전차여단, 제24 기계화 여단과 제73 해군 특수전 그룹이 진격을 시작했는데요. 라스푸티차로 인해 평야지대 기동이 대단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무서운 속도로 남하해 11월 11일 새벽 헤르손 축선과 노바카오프카 축선의 러시아군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동부대를 따라 급속 남하한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는 공군과 방공자산의 엄호 없이 폰톤 페리와 소형 보트, 유람선 등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고 있는 러시아군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며 드네프르 강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강변에서 도하 준비를 하거나 도하를 막 마치고 밀집해 있는 병력들에게는 고폭탄을, 폰톤 페리 머리 위로는 공중 폭발 방식의 자탄을 살포하며 그야말로 쉴 새 없는 불벼락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주 드네프르강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사륙전은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철수한다고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불러 모은 러시아군 지휘부가 우크라이나군의 첩자가 아닐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철수하면 그냥 철수하지. 왜 지금부터 철수할 거야? 그리고 철수할 수 있는 축선은 여기 안토니오스키 대교는 막혔으니까 여기 이것뿐이야. 카프카 댐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신속하게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쇼이구 장관이 그래 그 카프카 댐으로 신속하게 안전하게 모든 영역 동원해서 철수해 하고 가르쳐주고는 철수를 했는데 그 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야포 200문 그리고 다련장 로켓 100여 문, 다련장 로켓은 하이마스, BM-27, BM-21 이런 각 여러 종류의 다련장 로켓이죠. 그렇게 해서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뭐냐? 여기 이제 카우프카 댐이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드네프르 강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오는 도로죠. 여기 헤르손, 여기가 이제 노바카우프카.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드네프르 강까지 거리를 잡으면 한 5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가깝죠. 그런데 이 빨간 거 이거 도대체 뭐냐?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휴대폰 지금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점점이 지금 러시아군이 도망가기 위해서 폰툰페리나 뭐 뗏목이나 판자나 이런 거 막 쥐어 타고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에 막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건너기 위해서 막 병목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에 지금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막 병목되어 있는 겁니다. 차 밀려가지고. 그리고 막 무전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무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막 하는데 휴대폰 야 여기 지금 잔뜩 있네 때려 해가지고 휴대폰 지금 터지고 있는 데다가 포격을 마구마구 퍼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제발 잡아주세요 하고 지금 휴대폰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할 수도 없는 게 무전은 안 되죠. 소통이라고는 휴대폰밖에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면은 때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때리고 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뭐 빨간 거 이거 전선은 지금 의미 없고 전선은 다 붕괴됐고 야 여기 뭐 우크라이나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격형 박스 대부분이 예단급이에요. 예단급. 일부 기계화 부대가 대대급인데 대부분 예단급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단급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치고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사거리가 긴 이런 다른장 로켓은 지금 저기 멀리서도 때릴 수 있지만 122mm, 152mm 같은 이런 견인 야포들, 구형 야포들 이런 거는 자기네들의 부대가 치고 들어와서 더 가까이 오면은 사거리에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때리고 있는 저 어제까지 때렸던 포는 야포 200문, 다른장 로켓 100여 문인데 이거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많은 부대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정말 너무 어이없는 러시아군 지휘부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이쪽으로 철수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철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쑥 가야죠.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희생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열이 다 무너진 거죠. 전열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다 죽는 겁니다. 용인전투 임진왜란의 정말 굴욕적인 최악의 전투가 용인전투 아닙니까? 조선 근황군 8만 명 그리고 일본군 1600명 와키자카 야스유루이 1600명 그 와키자카 야스유루이 1600명에게 조선 군함군이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전열 무너지니까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1600대 8만인데 전열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 뭐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전사만 계속 배우는데 저희들은 또 진전사도 봐요. 정말 6.25 전쟁 최악의 전투 현리 전투 그때도 여러 사단이 있었는데 전열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이. 그래서 미군에게 아주 비웃음을 사고 정말 미군이 기가 찬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비난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바로 전열이 무너지는 건데 여기 지금 전열이 무너진 상태에서 후퇴를 한다? 후퇴 아니죠 이거. 철수 아니죠. 도망이죠 도망.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냐.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 헤르손시를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제가 거듭 알려드렸지만 이 남쪽에 각 남쪽에 20km 폭으로 해가지고 세 줄의 방어선을 지금 러시아군이 쳐놨지 않습니까? 이 세 줄의 방어선을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돌파하고 이 돌파해서 쫙 벌려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전쟁의 관건이고 여기에서 남부전선이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질 것인가가 결판 나거든요. 여러분들께 그 어떤 언론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